호주 퀸슬랜드에서 토끼를 키우면 하나로 약 6천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알고 있어? 퀸즐랜드에서는 생물안보법에 의해 토끼 사육과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해.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니? 그런데 호주에서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어. (1859년) 크리스마스, 영국에서 건너온 자수성가한 부자 토마스 오스틴은 그의 고향인 잉글랜드에서 토끼를 포함한 몇 가지 동물은 선물로 받았어. 잉글랜드에 살던 시절 오스틴은 주말마다 토끼 사냥을 즐기던 사냥광이었거든. 고향의 느낌을 느끼고 싶었던 오스틴은 회색 토끼 12마리, 산토끼 5마리와 몇 가지 새를 보내달라고 조카인 윌리엄에게 요청했는데 회색 토끼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윌리엄은 대신 가축용 토끼를 함께 구매해서 보냈어. 잉글랜드에서 들여온 이 토끼들은 호주의 대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호주 정부가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어. 오스틴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토끼를 호주에 들여온 적은 있었지만 개체수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오스틴의 토끼들이 호주 전역을 초토화시킨 걸까? 그건 바로 강력한 유전자 때문이었어. 오스틴이 이 자신의 농장인 바론파크에 토끼를 방사했을 때 이 토끼들이 잘 적응해서 엄청나게 번식하고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회색 토끼와 가축용 토끼 등 다른 품종들이 교배되어 생긴 잡종 토끼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해. 1859년 오스틴이 방사한 24마리의 토끼들이 얼마나 열심히 번식했는지 3년 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인 알프레드 왕자를 초대한 토끼 사냥 파티에서 토끼 2만 마리를 사냥했다고 신문에 자랑하는 기사를 낼 정도로 토끼들이 많았어. 7년 뒤인 1866년에는 일간지에 사냥꾼들이 토끼 5만 마리를 잡았다고 보도되었지. 1859년 방사된 뒤 폭발적으로 번식한 토끼들은 연간 200만 마리를 사냥하거나 포획해도 개체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 자궁이 2개인 토끼는 1년 내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성장도 빨라서 생후 3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해. 게다가 겨울에도 온화하고 초목으로 뒤덮인 호주의 땅은 토끼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었지. 이 토끼들은 50년 뒤 호주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1920년대에는 호주 내에 서식하는 토끼가 100억 마리에 이르렀다고 해. 새로운 나라에서도 토끼 사냥을 하고 싶었던 토마스의 작은 바람은 호주가 토끼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었어. 이 토끼들은 호주의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어. 토끼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땅을 초토화시켰는데 이들은 호주 천연 초지의 식생을 고갈시키고 토종식물을 먹어치워 지표면을 드러나게 했어. 그러면 표층 토양은 포상 침식, 구곡 침식, 풍식 등에 취약해지게 되고 회복에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지. 토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자 1887년 뉴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효과적인 토끼 박멸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25,000파운드, 현재 기준 하나로 3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걸었어. 이에 1460여 개의 제안이 제출되었지. 국가연구원, 생물학자, 농부들은 모두 힘을 합쳐 호주의 외래 침략종인 토끼를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들였어. 전문가들은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토끼의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했지. 울타리, 독극물, 전염병 등등. 농부들과 정부는 울타리를 쳐서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했어. 1901년 호주 정부는 토끼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서호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약 3,000km의 울타리를 쳤지. 이 울타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로 유명하대. 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 서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지만 이미 토끼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땅에 예쁜 테두리를 친 꼴이었다고. 농부들은 토끼굴을 파괴해서 토끼들이 번식하고 자라나는 거처를 없애려고 했어. 이 방법은 나름 효과가 있어서 농부들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해. 1950년대에 생화학적인 방법을 취하게 돼. 호주에서 내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파스테르의 눈길을 끌었어. 파스테르는 동물마다 바이러스가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파스테르 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면서도 토끼에게만 해를 끼치는 점액종 바이러스를 찾아냈어. 모기와 같은 날벌레를 통해 호주 전역에 퍼진 점액종 바이러스는 6억 마리에 달하던 토끼의 개체수를 1억 마리로 줄이면서 커다란 성과를 내었어. 하지만 결국 이 토끼들은 곧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를 생성해서 대대손손 잘 살아남았다고 해. 1980년대에 호주의 과학자들은 RHDV라는 RNA 기반의 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1995년 마침내 연구실에서 대기하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야생으로 방생되었지. 점액종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모기와 같은 매개를 통해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48시간 내에 대상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였어.
1996년 RHDV는 사막지대의 토끼 개체수를 90% 줄이는 데에 성공했지. 하지만 날벌레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춥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점액종 바이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유럽산 토끼들은 결국 RHDV에 대한 하체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토끼 개체수는 줄여야 하지만 호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더욱 강력한 RHDV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 현재 호주에 2억 마리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야생토끼의 개체수가 3억 마리에 달하게 되면 호주 정부는 제3의 바이러스를 퍼뜨릴지도 몰라? 호주에서 토끼와의 전쟁은 150년이나 지속되었지만 이렇게 악명 높은 토끼가 호주에 해만 끼친 것은 아니야? 1890년대 호주 대공황과 1930년대 미국발 대공황 시기에는 이 토끼들이 유용한 자원이 되었어. 토끼 사냥은 농부, 목동, 호주 농장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부수입을 제공했고, 일부는 토끼를 잡아서 농장 빚을 받기도 했대. 또 사육견의 먹이로도 제공이 되었지.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는 토끼고기 통조림으로 활약하며 호주 군인의 전투 식량으로 공급되었어. 너무 많아 징글징글했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니 토끼 전쟁을 일으킨 토마스 오스틴은 용서해줘도 되겠지.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